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6분 2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각국이 정말 백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먼저 백신을 개발하느냐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고 임상 시험에 몇 단계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백신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놀랄만하다고 해야 될지 흥미롭다고 해야 될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의외의 결과죠. 네. 지난주에서 그 영국에서 여론조사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뭘 조사를 한 거냐면은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투약을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그걸 왜 물어보나? 그렇죠. 질문 우리나라 이상하잖아요. 같은 경우는 백신 자체가 의무 접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릴 때부터 맞아야 하는 그런 백신들이 그렇죠. 있고 백신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영국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이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중에 있잖아요. 네. 경쟁 중에 있는데 영국이 또 굉장히 또 앞서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YTN 뉴스를 보고 이제 확인한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 네. 그래서 1,077명 대상으로 면역 여부 조사를 했는데 100%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이 됐다. 그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다. 오늘 아침 그 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빠르면 올해 말 이르면은 내년 초쯤 이 정도 이제 그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예상들이 나오는데 네. 영국에서는 지금 이 백신이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이 발견되면은 개발되면은 투약할 것인가 질문에 영국 시민의 그 3분의 1 정도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중에서 6%는 절대로 나는 백신 안 맞는다. 주사를 안 맞는다. 그리고 10%는 아마도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15%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니까는 아니 그거를 왜 고민을 해? 백신이 나오면 맞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근데 그러면은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또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이제 투여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건강 방어 이거로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에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은 전체의 몇 %가 이제 이 면역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멸종을 시켜버린 그 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렇게 이제 해야 어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안 그러면 이 일부 몇 명 받은 거 가지고는 계속 도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지금 많이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상충되는 분위기예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는 백신 좀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안착돼가는 분위기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정반대로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영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예방 접종이라는 게 굉장히 의무적인 사항인 것처럼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웃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떨까 이렇게 봤는데 네. 의외로 진짜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 제가 이제 수치를 가져온 거는 독일,
또 미국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수치를 가져온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프랑스나 이런 데도 의외로 높고요. 독일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좀 그 백신에 반대하는 운동의 성향이 강했던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백신 처방을 받겠다는 비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79%였는데 최근에 63%로 줄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63%가 백신을 처방을 받겠다. 이거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면역은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20%는 백신을 투여 않겠다. 완전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도 아마도 뭐 아니면 글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충격적인 수치가 되는 것이고 네. 특히 그 미국에서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는 4분의 1만 백신 투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40%는 이제 거부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이제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왜 흑인들에게서 백신을 거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올까요? 그 흑인들 같은 경우에 일단 제도권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일단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더라도 흑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 사망률도 흑인이 높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예를 들어서 경제 여파로 따져봐도 그걸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기서도 흑인들이 더 많이 높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더 열악한 처우에 이제 놓여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자신들이 별로 이 체제에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의료 체계 자체도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네. 뭐 백신이 나온들 내가 맞는들 그렇죠.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 의료 어차피 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백신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흑인들 같은 이유는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딱한 이유가 아니라 좀 황당한 이유들이 사실은 주로 많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 일도 아니고 이런 그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긴 있었다고 하죠. 네. 그 종교적인 이유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은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옛날에 이런 거잖아요. 그 머리를 자르기 거부하고 조상님이 물려준 머리를 내가 왜 잘라? 이제 이런 것처럼 신성한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뭘 왜 집어넣어?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과장된 어떤 정보, 왜곡돼서 과장된 정보.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는다는 뭐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빚어지는 어떤 그런 왜 내 몸에다가 그런 걸 집어넣어 이런 게 이제 그 이유가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이유에서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게 의무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왜 그걸 이제 강제로 맞아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거에서 나는 거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주의하라 격리하고 이런 것들도 자유의 이름으로 나는 침해받고 싶지 않다. 네. 그러면서 격리를 어기고 나간다던가. 그러니까는 참 자유의 이 개념이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거부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극우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다고 하고 반과학적,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저거는 아닐 거야, 음모야, 뭐 이런 혹은 반체제적. 근데 이제 반과학적이고 반체제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또 더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과학이 다시 과학화된다는 거죠.
지난 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사 이건 영국 이야기인데 네. 의사가 바로 이게 백신에 대해서 막 온갖 과학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해롭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과학자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그 완전히 당연히 그 거부를 당했죠. 그리고 네. 검증이 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사로부터 박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체제적이 체제의 옷을 입고 등장한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냥 부동산 그 거부 사업가였을 때. 부자였을 때 그때 트위터에 올린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백신 맞아 가지고 이것을 그 자폐증하고 연결을 시켜서 근데 주로 이 백신을 자폐증과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맞으면 자폐증이 걸린다. 아까 98년도 영국 의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네. 자폐증 걸린 아동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백신 맞는 경우들이 많았다. 뭐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걸 트위터에 올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반체제적인 한 인사다.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무게감이 훨씬 크죠. 진짜 맞나 봐.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반과학적인 반체제적인 이런 인물들이 과학의 옷을 입고 그리고 권력의 옷을 입고 퍼뜨렸을 때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음모론과 연결이 되는 건데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특히 이 백신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거 말도 안 되는 백신 시장을 위해서 이 백신을 일부러 만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려서 백신을 팔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 네. 저도 이 관련 음모론 뉴스를 봤는데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백신 안에 무슨 칩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백신을 맞게 한 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거나 뭐 정보를 이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음모론이 지금 뭐 미국에 퍼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든가 공화당 지지자 이런 쪽 사람들이 그 음모론을 엄청나게 믿고 그렇죠. 급속도로 퍼뜨리고 그런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과학적인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과학자가 온갖 과학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을 해 놓기 시작하면은 진짜 맞나 봐 이렇게 이제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요즘에는 이 방송 옛날에는 우리가 방송사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얻는데 요즘에는 개인 방송 소위 말 이것도 방송은 방송이지만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한 어떤 좀 유명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방송국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건데 맞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들어서 다시 확신을 가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음모론도 가짜뉴스의 일환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백신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다양한 부정확한 사실들이 정말 어떤 걸러지는 과정이 전혀 없이 굉장히 빠르게 널리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들이나 다양한 나라들이 어디가 먼저 백신을 빨리 개발하느냐 이런 속도전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런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나 왜곡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설명들 이런 것들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백신도 효과를 보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좀 허점이 나온 거거든요. 백신만 개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자연과학적, 의학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빈 구멍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우리가 몇몇이 아니라 아까 영국의 그리고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전 국민의 3분의 1이 만약에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 개발 물론 중요한데 그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래요. 1800년대로 넘어간다 그래요. 네. 그 당시에도 그때도 영국이었어요. 참 이상한 영국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어떤 그런 반과학적인 그 신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영국에서 이제 반 백신 집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커진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거의 같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데 그 추론의 출발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는 있거든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이럴 거야. 어떻게든 끼워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출발점이 되는 가설이 어떤 황당한 어떤 그 망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건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개인의 면역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이 함께 뒤따라야 백신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백신 개발과 동시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 원인을 뭔가 명쾌하게 빨리 찾고 싶은데 답이 그렇죠. 잘 안 나오니까 네. 음모론이 생기고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네. 백신을 맞았지만은 나 안 맞았지만 안 걸렸어. 이런 거. 그거는 집단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안 걸린 거예요. 네. 자기가 안 맞아도 안 걸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백신을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